혹시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믿어온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었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이 분리의 환상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는 나, 당신은 당신,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는 바로 그 생각이, 바로 그 믿음이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이자 거대한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분리의 환상. 여기서는요, 우리가 왜 스스로를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느끼게 됐는지, 그 믿음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 온 건지 한번 파헤쳐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분리라는 생각 하나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토록 많은 갈등과 경쟁을 만들어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는 신과도 그리고 심지어 서로와도 분리된 그냥 각자의 존재라고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분리의 관점이죠.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보이지 않게 전부 연결된 하나의 존재라면 어떨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분리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외로워하고 갈등하고 또 끝없이 경쟁하게 된다고, 바로 그게 근본 원인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그 핵심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세상과 딱 단절된, 뭔가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그 내면의 텅 빈 느낌이 결국 폭력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여기는 그 생각 하나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세상을 파괴로 이끌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매일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을 겪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꽉 막힌 도로가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니죠. 교통체증은 우리한테 정상적인, 그냥 익숙한 일상이 됐을 뿐이지 자동차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폭력이 우리 사회에 너무 흔해서 정상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은 그저 우리가 나중에 배운 행동일 뿐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류는 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내리는데요. 바로 인류가 지금 청소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충동적이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고 눈앞에 즐거움만 쫓는 바로 그 시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한가운데에 이 자료는 딱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뭐 정치, 경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요. 지금 우리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그게 뭘까요? 그 대답은요,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바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죽고 싶은가? 지금 인류는 무슨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존이냐, 자멸이냐, 이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우리의 그 청소년기 같은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그 안에서 살고, 우리가 먹을 음식이 자라는 땅에 독을 치고,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미래에 닥쳐올 엄청난 고통보다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만족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 문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가 좀 암울한 문제 진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희망적인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수세기 동안 서로 완전 다른 길을 걸어왔잖아요. 어떨 땐 서로를 불신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두 거인, 과학과 영성이 드디어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정말 놀라운 주장인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과학계에 정말 오랜 꿈이 있었어요. 바로 이 통일장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주가 막 수만 가지 종류의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블록으로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궁극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과학의 정말 위대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정말 대담한 예측을 하나 내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 믿는 과학,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다루는 영성. 이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둘은 진실이라는 똑같은 산 정상을 향해서 그냥 서로 다른 길로 올라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정상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과학이 곧 증명하게 될 영적인 진실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첫째, 생명은 영원하다. 즉, 우리의 의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둘째,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사실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간의 형태를 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까지요. 정말 만약에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 인류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힘에는요, 반드시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생명을 창조하고 질병을 없애고 심지어 죽음마저 극복할 수 있는 힘, 지금까지 우리가 감히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인간이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 더 이상 먼 미래에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 실제 기사가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복제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잖아요. 이건 물론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생명의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끝없는 윤리적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전공학으로 질병을 완전히 끝내야 할까요? 암, 치매, 온갖 유전병이 없는 세상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혹시 그 기술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과연 도덕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개입 자체가 자연의 섭리 혹은 소위 말하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한 행동일까요? 어쩌면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선하게 사용할 지혜를 갖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신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럼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돈 많은 부자들만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죽어야 한다면 인류는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종으로 나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과연 이 기술이 인류의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 재앙의 시작이 될까요? 결국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 작동하나요? 효과가 있나요? 이건 과학의 질문이죠. 하지만 이 기술을 과연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건 신학, 즉 윤리와 도덕의 질문이 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자꾸 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기술의 가능성과 그 기술의 올바른 사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분리라는 아이디어 말이죠. 과연 이 개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내릴 모든 선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 단순한 착각이 있다고 해요. 바로 나는 이 육체다라는 생각. 이 몸이 나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살아남는 것에 필사적으로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몸들, 즉 다른 사람들을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게 되고요. 바로 여기서 나와 너를 가르는 분리의 환상이 시작되고 죽음에 대한 그 깊은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베리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서로 분리는 존재로 보고 각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길. 그 길의 끝에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갈라서는 파멸이 있겠죠.
반면에 우리 자신을 거대한 하나로 보고 함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의 끝에는 모두에게 이로운 풍요로운 미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리냐? 통일이냐?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창조하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분리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를 위협하게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일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인류의 미래를 창조할 이 거대한 선택은요,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드시겠습니까?